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에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NO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YES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Yes도 NO도 아닌 MIB.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 한때 열렬히 사랑했던 두 사람이 어째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신뢰를 잃고 결국엔 애매한 관계로 남게 되었을까요? 이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커플의 이별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는 SNS를 통해 모든 것이 전시되고 관계마저도 보여주기의 일부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이들을 통해 관계 속에서 진정한 소통이란 무엇인지, 건강한 남성성과 여성성이란 어떤 모습인지,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신뢰를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에게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은 저희가 더 깊이 있는 이야기를 탐구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사람과 이 영상을 공유하며 관계에 대해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모든 관계에 사랑과 이해가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랑이 끝난 연인들이 카메라 앞에서 다시 만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 우리는 한 해외 유튜브 채널에서 진행된 흥미로운 소셜 실험을 통해 현대사회의 연인 관계가 겪는 복잡하고도 솔직한 민낯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 프로그램의 형식은 아주 독특합니다. 먼저 한창 사랑에 빠져있는 커플을 초대해 점점 더 대답하기 곤란한 질문들을 던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이 촬영 직후 이별을 맞이한 커플을 다시 스튜디오로 불러 헤어진 연인의 입장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하며 더욱 날카로운 질문에 답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아이작과 카일라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만났을까요? 한 TV쇼의 시사회에서 처음 만났다고 합니다. 카일라는 당시 쇼의 출연자였고 아이작은 그곳에 초대된 손님이었습니다. 아이작은 당시를 회상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 밤 제가 유일하게 당신에게 계속 말을 걸어준 남자였죠. 그냥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는 심지어 카일라가 쇼를 보는 것보다 자신과 대화하는 것을 더 흥미로워했다고 덧붙입니다. 두 사람은 그 후로 약 2년간 친구로 지냈습니다. 카일라에게는 당시 남자친구가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녀가 싱글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은 아이작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행동에 옮겼고 결국 두 사람은 연인이 되었습니다. 이들의 연애 초기는 여느 커플처럼 웃음과 행복으로 가득 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별 후 다시 카메라 앞에 선 두 사람의 모습은 180도 달랐습니다. 화려했던 옷차림은 평범한 셔츠와 청바지로 바뀌었고 얼굴에서는 미소 대신 어색함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진행자는 단도직입적으로 묻습니다. 두 사람 어떻게 헤어지게 되었나요?
아이작은 조심스럽게 입을 엽니다. 서로가 인생에서 매우 힘든 시기를 겪고 있었어요. 저는 관계라는 것이 서로에게 온전히 기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하루는 좋았다가 다음 날은 나빠지는 상황이 반복되면서 이 관계가 더 이상 건강하지 않다고 느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들이 헤어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이 프로그램의 첫 촬영을 마친 직후였다는 것입니다. 마치 카메라 앞에서의 시험이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균열을 만든 것처럼 말이죠. 이들의 대화를 깊이 들여다보면 특히 아이작이라는 남성의 독특한 가치관이 눈에 띕니다. 그는 유독 남성적인 모습이라는 표현에 집착합니다. 전 여자친구의 전 남자친구들에게 조언을 해준다면 무슨 말을 하겠냐는 질문에 그는 이렇게 답합니다. 남성적인 역할을 제대로 해내야 합니다. 데이트 비용은 남자가 내고 여자를 보호해야죠. 그의 이러한 남성성에 대한 강박은 관계 속에서 때로는 독단적인 모습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카일라는 두 사람이 헤어진 상태였을 때 라스베가스 여행 중 자신에게 연락하지 않았다며 화를 냈던 아이작의 모습을 언급합니다. 아이작은 그것이 자신의 남성적인 모습의 일부라고 주장하지만 듣는 이로 하여금 위화함을 자아냅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가장의 책임감과는 또 다른 어쩌면 조금은 피상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알파메일을 흉내내는 듯한 모습이랄까요. 두 사람의 관계에서 더 심각한 균열을 엿볼 수 있는 대목도 있었습니다. 바로 신뢰의 문제입니다. 카일라는 과거에 한 친구로부터 받은 최악의 조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의 잘못을 마음에 담아두었다가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무기처럼 사용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조언을 따랐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관계를 병들게 하는 매우 위험한 소통 방식입니다. 마치 은행에 돈을 저축하듯 상대의 실수를 차곡차곡 쌓아두는 것은 결코 건강한 관계라 할 수 없습니다. 이 대화는 두 사람 사이에 깊은 불신이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암시합니다. 실제로 카일라는 아이작이 자신이 잠든 사이에 몰래 핸드폰을 훔쳐봤다고 의심했고 이로 인해 큰 다툼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아이작은 단지 시간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고 해명하지만 한번 금이 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습니다. 이처럼 위태로운 관계 속에서 그들이 유일하게 공통적으로 만족했던 부분은 바로 육체적인 관계였습니다. 헤어진 이후에도 관계를 가졌냐는 질문에 두 사람은 솔직하게 인정하며 심지어 내 인생 최고의 경험이었다고 말하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는 그들의 관계가 얼마나 불안정한 기반 위에 서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감정적인 교류와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육체적인 끌림만이 남아있던 것입니다. 프로그램은 마지막을 향해 달려갑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함께 춤을 추세요. 마치 여러분의 마지막 춤인 것처럼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하고 천천히 몸을 움직입니다. 배경음악과 함께 과거 행복했던 시절의 영상들이 스쳐 지나가고 두 사람의 눈에는 만감이 교차하는 듯한 표정이 어립니다. 춤이 끝나고 아이작과 카일라는 오랜만에 깊은 키스를 나눕니다. 3주 만의 키스였습니다. 이제 최종 선택의 시간입니다. 제작진은 두 사람에게 카드를 건네며 관계를 다시 시작할 의향이 있다면 YS, 그렇지 않다면 노를 적으라고 요청합니다. 잠시 고민하던 아이작은 망설임 없이 예스를 적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 그녀를 향한 미련과 희망이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카일라의 카드에는 뜻밖의 단어가 적혀 있었습니다. 예스도 노도 아닌 미아이비. 아마도라는 애매한 대답이었습니다. 이 한 단어는 두 사람의 관계가 마주한 현실과
앞으로의 불확실성을 함축적으로 보여줍니다. 결국 이 소셜 실험은 한 커플의 재결합이라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사랑과 이별, 그리고 관계에 대한 수많은 질문을 던져주었습니다.